싱가포르 4월 1일 기준으로 1000명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인구가 서울 인구의 반보다 약간 많은 상태거든요. 550만 명 정도예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000명이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0명이 되자마자 어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이 봉쇄 정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였거든요. 38%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37%의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결정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고 25%의 사람들이 봉쇄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사실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잖아요. 봉쇄 정책을 하면 그만큼 확산되는 속도는 늦춰지겠지만 대신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봉쇄 정책을 안 하자니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게 어렵고 그나마 경제는 조금이라도 굴러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싱가포르 정부가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인생에도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선택해서 그걸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선택이 옳은 것 같지 않으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처럼 국가적인 위기라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각 나라는 그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얼른 다시 수정을 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본인들한테 이 방법이 맞다라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국처럼 검사를 많이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게 조금이라도 바이러스 전파를 늦추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마스크를 권고를 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싱가포르에서도 마스크를 좀 권했으면 좋겠어요. 초창기에 총리도 나와서 마스크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 라디오 방송에서 마스크를 아픈 사람만 쓰라고 방송을 해서 그런지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거든요. 한국에서는 온라인 개강을 앞두고 또 뉴스를 보니까 뭐 혼란스럽다, 뭐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 계약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고 처음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언론은 차라리 처음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다라고 좀 학부모를 안심시키는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언론에서 혼란스럽다, 준비가 안 됐다, 뭐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더 부추기니까 학부모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도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들도 오늘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칠판에 뭐 쓰시면서 수업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다른 친구들은 안 보이고 그냥 선생님만 보이게끔 그렇게 세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특별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글 미팅이라는 그런 앱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 말고도 싱가포르는 지금 모든 학원이 다 금지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그룹과외 같은 것도 전부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가고 과외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 안전하고 선생님도 여러 학생들 만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걸 통해서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든 사용을 해보고 불편한 걸 느껴야지 거기서 또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거기서 또 불편한 점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서 더 발전된 앱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점점 IT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같은 것도 사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인터넷망을 까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정한테 인터넷 통신 깔아주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거 대여해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도 그런 노트북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대학생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사회운동도 같이 발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걸렸을까봐 무섭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감염될까봐 조심하는 것도 있고 내가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나로 인해서 회사가 피해를 받을까봐
그걸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도 나지만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중국계 말레이시안한테 우리나라 과자를 하나 줘서 나눠 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과자 중에 정이라고 한문으로 쓰여 있는 과자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더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정이라고 쓰여 있는 게. 그래서 너 이거 한문 읽을 줄 알잖아. 이거 정이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 단어로는 우정, 부정, 모정 이렇게 뭔가 같이 다른 단어랑 엮여가지고 그 정을 사용하지 정 하나만으로는 어떤 단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하면은 뭔가 따스한 느낌이 들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이란 단어 하나가 어떤 우리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6주 된 아이가 이 질병으로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하고 영국에서도 10대 아이들도 사망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더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완벽하게 안전한 나이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영상에 독일에 계시는 교민분께서 한 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독일은 지금 한국처럼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대요. 오늘 뉴스 보니까 독일이 지금 하루 검사량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지금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절대 쇼핑몰이나 병원이나 이런 거 외에는 바깥에 나가는 거를 금지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독일에서 예상하기로는 4월 중순 이후로는 많이 꺾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보시기에는 한국이 이제는 더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이 들은 뉴스로는 홍대나 이런 바나 클럽 같은 데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금을 즐긴다고 하고 그런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무심한 한국이 더 이 사태가 오래가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가 드셨나 봐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처럼 검사하는 게 맞다고 하고 한국의 진단키트를 얻기 위해서 계속 한국에 연락을 한다고 하고 이런 뉴스를 들으면 기분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끝까지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 한 명 괜찮겠지 하고 쉽게 나가서 접촉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병원에서 거의 3개월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일하시는 의료진들 계시잖아요. 집안에 갇혀 있는 게 갑갑하겠지만 집에도 못 들어가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화이팅이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